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주국은 어디인지, 자, 축구의 시작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유럽 축구의 시작은 어디부터였는지, 그리고 한국 축구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월드컵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월드컵 공인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의 시작, 종주국은 어디인가? 자, 왼편에 보시면 사진 한 장이, 그림 한 장이 있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한나라 제국의 황제가 군사 훈련의 목적으로 둥근 물체에 공기를 집어넣고 일정한 대형을 갖춰 차고 달리기를 시켰으니 이를 추슈, 축국이라 불렀다는 기록. 가죽 주머니에 동물의 털을 넣거나 돼지나 소의 오줌통에 공기를 넣어 찼다고 합니다. 자, 근데 고대 한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에도 축구공을 구하기가 힘든 환경이어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음, 가죽 주머니에 공기를 넣거나 혹은 어, 돼지나 소의 오줌통에 공기를 넣어서 차고 놀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골문과 흡사한 기능을 하는 문을 만들어 차놓기도 하고 빙 둘러서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차는 방식도 있었다. 자, 2004년 피파 블래터 회장이 직접 인정을 하게 됩니다. 중국 축구 포럼 회장에서 연설하는 도중에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축구의 시작은 중국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투 훈련 방식의 고대 로마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사진에 보면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굉장히 서로를 죽일 듯이 보고 있죠.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에스피코로스가 있었고 이를 이어받은 기원전 350년 전쯤에 고대 로마에는 하르파스 팀이 있었다. 최고 전성기 때 고대 로마는 그 영토가 동쪽으로 지금의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영국까지 펼쳐져 있었으므로 그들의 공놀이 하르파스 팀이 총독의 의전이나 식민지 사병들의 훈련용으로 번져 중세기의 유럽 여러 나라로 전승되었고 그것이 중세로 이어지면서 각 마을 단위의 세시풍속으로 격렬한 놀이문화로 이어졌다. 고대 로마의 하르파스 팀은 오늘날의 럭비와 흡사한 그러나 럭비보다 훨씬 거친 경기였는데 그 원형이 피렌체의 칼치오로 아직 남아있다. 이탈리아에서 칼치오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축구를 가리키는 말이자 동시에 피렌체 지방의 전통 축구를 가리킨다. 어, 고대 로마 축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투 형식의 훈련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은 경기장에 공은 있으나 서로를 다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 모의 전투 훈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비슷하게 모방해서 가져다 놓은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우디네세 칼치오, 칼리아리 칼치오, 카타니아 칼치오라는 명칭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세리에 A 이탈리아 프로축구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축구 팀들의 명칭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축구 또한 어떻게 보면 격렬한 스포츠, 지금 현재로서 럭비보다도 훨씬 거친 경기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영국 축구의 시작. 왼편에 굉장히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죠. 자, 1800년대 영국에서의 풋볼. 180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넘게, 20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자, 1800년대 영국에서의 풋볼은 무질서한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에 각 그룹들은 통일된 경기 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3년 10월 26일 풋볼 그룹의 대표자들은 런던에 모여 제1차 회의를 가졌으나 회의는 부진하였고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 8일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 협회가 규칙을 통일하고 공인된 규약과 경기 규칙을 인쇄하여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협회가 인정하는 경기 규칙에 의한 축구가 생겨났고 이것이 어소시에이션 풋볼의 탄생이다. 영국에서 조직화되고 발전한 축구는 영국에 유학한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고국에 보급되거나 영국인 목사, 선교사, 군인, 상인들에 의해 세계 각국에 소개되고 보급되었다. 자, 어, 처음 소개되었던 사진에서 중국이 먼저 축구를 시작했다라고 공식 발표가 됐는데 원래 선생님 처음 축구를 배울 때는 영국 혹은 잉글랜드가 먼저 축구를 시작했다라고 선생님은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영국 축구가 먼저 시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가장 큰 근거로 들자면 이들이 먼저 경기 규칙을 만들었고 경기 규칙을 통일화시켰고 그리고 조직화되고 발전한 축구라고 이제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 먼저 이 사람들 영국인들이 먼저 규칙을 만들어서 목사, 선교사, 군인, 상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축구가 먼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국 축구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축구 역사는 1882년 고종 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천항에 정박한 영국 국함 플라잉 호스호의 승무원들이 인천 지역 사람들에게 축구를 전해주었다는 게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조선심판협회가 만들어졌고 1933년에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축구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제는 1938년 모든 체육단체를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조선축구협회도 강제 해산됐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조선축구협회가 다시 창립됐고 1948년 9월 4일 현재의 명칭과 같은 대한축구협회가 개칭했다. 대한축구협회 개칭 3개월 전인 5월에는 피파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1954년 5월 아시아축구연맹에도 가입을 했다. 위에 보면 인천항에 정박한 영국 국함의 승무원들에 의해서 인천 사람들에게 축구를 전해주었다는 게 정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영국이 먼저 규칙을 만들고 이를 전파한 사람들이 선교원, 목사, 상인이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를 받게 됩니다. 어, 그래서 1933년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되었고 38년에 모든 체육단체를 해산시켰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1938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체육단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해산을 시켰다고 합니다. 체육단체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독서 토론회라든지 뭐 십자수회 그런 어머님들이 할 법한 그런 모임 자체들도 모두 해산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축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 프로축구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개막한 한국 프로축구 리그. 처음에는 슈퍼리그라는 이름이었고 5개 팀이 경쟁을 했습니다. 점점 몸집을 키워 아시아 최고의 리그를 거듭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연구지 정착이나 마케팅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실력만큼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다. 2013년에 승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1부 리그는 K리그, 2부 리그는 챌린지라는 리그명을 쓰고 있다. 2016년 클래식에서는 12개 팀이 경쟁했고 최다 우승팀은 성남 1화, 지금의 성남FC의 전신입니다. 7회 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